안녕하세요, 볼트입니다. 일회용품 시간에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. 이번에도 또 다이소입니다. 정말 다이소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내놔준 덕분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많이 좀 뽑아먹고 있는데 바로 다이소 게임패드인데요. 이것도 당연히 5,000원이고요 모양을 보시면 정말 전형적인 그런 게임패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플스2에 들어가 있던 듀얼쇼크랑 굉장히 좀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생긴 건 비슷하지만 듀얼쇼크랑은 좀 정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간단하게 버튼 구성부터 말씀드리면요, 여기 아날로그 스틱 두 개가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상하좌우 움직임, 그 다음에 얘는 아날로그 버튼 눌렀을 때 Z축 움직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십자키는 얘랑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십자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, 2, 3, 4 버튼도 있고요. 셀렉트, 스타트 버튼 있고 아날로그 버튼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트리거 버튼은 왼쪽 두 개, 오른쪽 두 개 이렇게 총 4개가 있고요. 버튼은 이렇게 끝 났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게임패드인데요. USB 2.0으로 연결이 되고요. 케이블 길이는 약 1.5m 라고 합니다. 껍데기를 통해서 스펙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, 여기 하단에 PC 전용으로 엑스박스 360, 엑스박스 원, 크롬OS, 맥OS, PS4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즉 다시 말해서 윈도우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. 게임패드이긴 하지만 콘솔 게임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본 제품은 다이렉트 방식 게임패드로 엑스박스 패드 방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 문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잠시 후에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뒤에 QR코드에 사용 방법 및 설치 프로그램 QR코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해서 웬만하면은 꽂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. 일단 게임패드 자체의 그립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듀얼쇼크를 만지는 느낌이고 너무 익숙한 그립감이라서 버튼 클릭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싼 티가 나긴 해요. 뭔가 좀 부드럽게 눌린다는 느낌보다는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? 이번 트리거 버튼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좀 버튼 소리가 시끄럽다 라고 느껴지긴 합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요 십자키 버튼하고 번호키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고요. 트리거 버튼들만 좀 소리가 큰 편이라서 트리거 버튼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사고 나서 처음 딱 이제 꺼내면은 꺼내는 순간 플라스틱 냄새가 많이 나요. 정말 많이 나고 약간 고무 타이어 탄 냄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거를 플레이하고 나면은 손에서도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고 나시면은 환기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꺼내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조금 더 냄새 공격은 덜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사실 다른 말 필요하겠습니까? 바로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아이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작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 게임패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설정에서 조작을 눌러 들어가면요, 키보드랑 USB 조이스틱이 있거든요. 여기서 조이스틱을 누르고 여기 키 매핑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키 매핑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움직이는 거, 그 다음에 발사하는 거 다 잘 되고 있어요. 약간 살짝 조금 키보드로 할 때보다 약간 둔한 느낌이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는 제가 맞는 이유는 제가 아이작을 못해서가 아니라요, 저 아이작 나름 그래도 좀 잘하는데 지금 또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정면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모니터. 네, 죽었죠? 어쨌든 게임패드를 사용하면 잘 된다라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게임은 폴가이즈입니다. 설정으로 넘어가서 게임패드 컨트롤러 설정으로 가볼게요. 키 매핑을 해볼게요.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키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안 돼요.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게임패드가 연결됐다는 건 인식을 했는데 지금 버튼은 안 먹고 있죠. 이 상태에서 나가면 어차피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불안해요. 일단 시점 이동도 안 되고 지금 전진 안 돼요. 아무리 지금 뭘 눌러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무것도 뭐 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폴가이즈에서는 패드 인식은 됐지만 게임 플레이는 하나 할 수 없다는 거. 세 번째 게임은 배그입니다. 배그도 일단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키 설정에서 이런 거 한번 눌러서 이렇게 키 입력을 해봐도 지금 뭐 키가 딱히 먹히지 않아요. 매핑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이거는 게임 들어가 볼 필요도 없겠죠. 당연히 키 매핑도 안 되기 때문에 배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번 게임은 Alt F4입니다. Alt F4도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컨트롤을 눌러보면은 게임패드 입력이 있어요. 게임패드 입력을 눌러보면은 엑스박스 게임패드가 전면에 내세워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합니다만 키 입력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바로 플레이를 들어가 볼게요. 왼쪽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전혀
전혀 안 먹어요. 전혀. 아날로그 스틱을 누르고 이걸 뭘 아무리 해봐도요 안 돼요.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RTF4에서도 게임패드 사용은 안 됩니다. 자, 이번 게임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입니다. 얘는 이제 옵션 들어가서요 키 버튼 눌러주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이스틱 할당 해놨어요.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 매핑도 됩니다. 키 매핑 되고요. 일단은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게 낫겠죠. 오 됩니다. 돼요. 일단 왼쪽 오른쪽 돌아가고요.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?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이거 운전하기엔 좀 글러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살짝 움직여도 되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기 굉장히 어지럽고요. 이거는 방향 이 차선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좀 급합니다. 핸들 넘어가는 게. 아니 살짝만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이 정도면은 0 아니면 1이죠. 핸들 돌렸다 안 돌렸다 이거기 때문에 유로트럭도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게임은 GTA 5입니다. 설정 눌렀고요. 지금 게임패드가 뜨긴 하는데 얘도 지금 게임패드가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되어 있죠. 얘는 엑스박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키 지정은 따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게임패드에서는 바로 일단 플레이를 해봐야 알 것 같죠. 지금 인게임이 들어왔는데 조이스틱 하나도 안 먹어요. 하나도 안 먹고 역시 엑스박스 게임패드 방식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GTA에서도 게임패드 사용은 안 됩니다. 총 이렇게 6가지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사실상 제대로 작동한 거는 아이작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방식의 게임패드고 엑스박스 방식과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GTA도 그렇고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게임패드 컨트롤러 설정창을 들어가 보면은 아예 컨트롤러 이미지가 엑스박스 컨트롤러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얘기는 애초에 게임패드 호환성을 엑스박스 게임패드로 설정을 해두고 있다는 상태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제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. 다이렉트 방식과 엑스박스 방식은 드라이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인식 불가 상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렉트 방식도 게임상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. 근데 사실 아이작도 플레이를 하면서 좀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. 감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뭔가 게임패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키 개수가 은근히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상 십자키랑 왼쪽 아날로그 스틱이 똑같이 인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키랑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이 똑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버튼 개수는 12개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상당히 버튼 개수도 매핑할 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. 폴가이즈나 배그나 RTF4나 GTA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패드를 산다고 해서 그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 게임들만 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게임패드로 게임하겠다고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아이작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이걸 사셔야 될까? 5,000원은 좀 날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론을 조금 내보자면요. 이 제품은 다이렉트 방식의 게임패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. 조이스틱 감도가 0 아니면 1 이거밖에 안 되고요. 그래서 내가 PC에서 게임을 좀 즐겨보겠다고 약간의 손맛을 조금 더 느껴보겠다고 다 해서 5,000원 게임패드를 산다? 이거는 5,000원 날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사실 바에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 사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리뷰품의 결론은 다해서 5,000원 게임패드 사지 말고 5,000원짜리 붕어빵이라도 드셔라. 차라리 이렇게 5,000원을 쓰는 게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몰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